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거창하게 소개받았습니다. 소방방작가 권영주입니다. 저는 이제 노후화를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건축적인 요소, 소방적인 요소가 화재 안전에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건축 설계자분들께 또 소방 설계자분들께 여쭤보면 모든 분들은 전부 법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에는 여러 허점이 많습니다. 그 허점들을 오늘 제가 노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화재 사례를 우리나라 국내외 사례를 10년 정도를 분석해 봤더니 모든 용도 중에서 제일 위험한 용도가 주거시설입니다. 그중에 아파트가 제일 위험한 것으로 리스크 분석에서 나와 있고 어디에서 주로 사망했는지 또 왜 이런 그 화재 확대가 되었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다섯 번째 차량 화재라고 하는 네 가지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이 얘기가 있죠. 첫 번째 돼지는 초가집으로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하니까. 그러나 따뜻하다고 해서 화재는 굉장히 취약한 거죠. 바로 요 똑같은 돼지가 바로 외장재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고층화 초고층화 되면서 단열공법이 그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단열공법이 발전하다 보니까 요 외장재 문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외장재를 타고 전층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창을 통해서 안쪽으로 전부 스며듭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또 이 영국 이런 쪽에서 이미 한 아파트에서 약 80여 명이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외단열 공법들입니다. 공법 그 자체는 매우 훌륭하지만 실제 화재라는 측면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바라보면 갑작스럽게 올라가면서 다시 창 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의 피난 경로를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모든 그 화재 안전 설계의 건축법과 소방법이 만나는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화염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들을 굉장히 위험 요소로 두고 있고 해결 방안 요소로 두고 있고 또 공동주택에 피난을 할 수 있는 탈출이라고 하는 방법까지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전에도 발표자들 말씀이 있었지만 이방향 피난도 안 지켜지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방향 피난 플러스 탈출이라고 하는 방법까지 법제를 두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건축적인 요소, 소방적인 요소로 전부 나누어서 매년 이런 것들이 이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텐데 그중에 이제 저는 차염 시간이라든지 연소 차단대라고 하는 이거 정비가 매우 시급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디테일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저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창을 너무 좋아합니다. 또 층과 층 사이가 너무 약하다 보니 한 층에서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상층부로 화재가 확대가 됩니다. 결국은 인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화재를 차단하고 화염을 제어하고 그리고 인간을 안전한 대피하는 것이 가장 큰 본질입니다. 그러나 수직 화재 확산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아무런 현재 전제 조건이 없고 층과 층 사이 발코니조차를 확장시켜버린 세계 유일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과 같이 개구가 파손이 되는 것도 검증한다든지 상층부로 올라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기 위해서 연소 차단대 또 그다음에 차염 성능 또 그다음에 상층부 확대 방지 성능 이런 것을 법제화를 두어서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거꾸로 역행하고 있는 거죠. 외장재를 쓰고 또 그리고 거기에 발코니까지 없애버리고 또 그러다 보니 이런 상태에서 노후화되게 되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주요 계급에 대한 화재 확산 방지 설계를 저는 누차례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적인 요소 이런 내용 없다 보니 아무도 안 지킵니다. 또 소방법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니 전혀 외장재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전면적으로 바로 해야 될 것이 연소 확대 방지 설계라고 하는 내용과 위험성 평가 방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서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를 본인들 스스로가 먼저 알고 특히 대피 경로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디를 통하여 우리가 가족을 안전하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 번 정도 고민해 봐야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화재는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동선 똑같이 다닙니다. 사람이 다니는 문으로 다니고 사람이 주로 바라보는 창으로 통해서 다닙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다니고 계단을 통해서 다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가 또 하나 관건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방화문 같은 것들도 이제 겨우 이제 이 15년으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됐지만 방화 셔터 같은 것들은 이미 여러분 집에 있는 방화 셔터가 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이미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방화문도 이제 거의 15년 이상 넘어간 것들은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건축적인 요소, 문과 창에 대해서 화재가 다닐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 더더구나 도화선이 되는 커튼, 도화선이 되는 외장재 이런 것들에 과연 놓고 어떻게 안전 확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위험 요소들이 건축적인 요소, 소방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 울산에 있었던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도 방화면이 미작동된다든지 계단실이 연소 확대, 사람이 다니는 계단실로 연소 확대된다든지 거꾸로 제연 설비가 화염에서 파손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방화문 같은 경우, 방화 셔터 같은 경우 조속한 장기 수선 계획 같은 데에 이 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라든지 제연 설비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지 않았거나 또 작동되지 않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작동되지 않은 사례를 보게 되면 약 주거실에서도 약 44%, 또 어떤 경우에서는 또 50% 정도가 작동되지 않는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화문과 제연 설비 같은 것들은 한쪽에서는 국토부가 관여하고 한쪽에서는 소방청이 관여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교차점, 소방과 건축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항상 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 이렇게 아주 위험 요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거의 21%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방화문은 국토부, 제연설비는 소방청이 아니라 누군가가 국토부는 국토부, 소방청은 소방청에서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정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새로운 전기 차량에 이 화재가 있다 보니까 좀 전에도 발표자들이 발표가 있었지만 이제는 차량이 한두 대 타는 것이 아니고 300여 대, 500여 대가 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 300대 이상이 타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피난이라든지 내화 성능에 대한 리스크 기반 설계가 절대적으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